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얘기 시작부터 좀 세게 갈게요. 제가 스웨덴에서 살 때였는데 대낮에 마트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뛰어가더라고요. 뛰어가서 뭐 하냐면은 진짜로 물건을 쓸어 담고 나와요. 직원이 소리 짓는데도 아무도 안 막아요. 막는 순간 내가 다치는 분위기라서요. 그 장면을 보고 딱 느꼈어요. 이 사회는 이제 착하게 살면 손에 적으로 기울고 있구나. 그날 밤에는 멀리서 펑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처음에는 그냥 공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음날 뉴스에 자폭발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소름이 돋는 건 사람들이 반응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어? 너? 너? 그런 식으로 반응했는데 그 표정으로 넘어가요. 그 순간부터 저는 밤 핸드폰을 꺼내는 것도 습관처럼 주의를 흘끗했어요. 누가 뒤에서 빨리 걸어오면은 아이폰을 먼저 빼고 주머니부터 확인하고 몸 먼저 굳어요. 여러분 이게 과장 같죠? 근데 이런 건 뉴스를 많이 봐서 생긴 게 아니라 딱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겪으면은 몸이 그냥 배워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더 지독한 게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다들 알고 있는데 다들 그냥 모르는 척해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어느 날은 할아버지 한 분이 동네에서 연금 얘기를 하셨는데 평생 일했는데 남는 게 없다. 이 말은 너무 담담하게 하세요. 이런 말들이 흔해지면은 사회가 이미 많이 말라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스웨덴을 보다가 한국에 처음 갔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적응이 아니라 충격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던 기분값이 한번 깨졌어요. 제가 서울에서 처음 밤 산책했을 때는 아이폰을 꺼내서 지도 켜고 걸었어요. 스웨덴에서는 그거 거의 자살 버튼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누가 다가와서 어디 찾으세요? 저쪽으로 가시면 그 카페 거기 있습니다 하고 길을 알려줘요. 제가 그때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이상하게 겁이 나더라고요. 왜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지? 왜 내 물건을 노린 눈빛이 없이? 그게 너무 낯설어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다가 갑자기 엄마의 생각났어요. 혹시 내가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가야 되면은 이런 밤을 다시 있는 건가요? 그 생각이 확 꽂으니까 숨이 막히고 눈물이 나서 그냥 전화를 걸어버렸어요. 엄마한테 나 다시 돌아가야 되면은 그냥 못 자겠다. 진짜로 그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그때 그 감정에서 시작합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면은 한국에서 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희귀한지 몸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저는 스웨덴에서 한 번, 호주에서 또 한 번 그걸 다시 맞았거든요. 지금부터는 그 순간들을 사건으로만 숨 돌릴 틈이 없이 살아볼게요. 여러분 저는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한국에서 7년 살았고 지금 호주로 온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 말은 오늘 영상의 전제라서 처음에 딱 박아두고 갈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을 들고 누구를 막 공격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걸 경험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스웨덴에서 문화적인 느낌은 진짜 조용히 와요. 큰 사건 하나가 아니라 작은 극량들이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마트가 한 번 돌리고 그 다음엔 또 떨리고 누가 핸드폰을 뺏기고 경찰을 듣고 사람들이 또 하고 넘어가고 그게 반복되면은 나도 모르게 기준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설마 이 정도는 일시적이겠지. 그 다음에는 요즘 시대가 원래 좀 그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조심해야지로 바뀝니다. 이 단계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해결을 포기하고 회피로 바꾸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스웨덴에서 사람들이 입을 닫는 장면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다들 느끼는데도 말하면 분위기가 살찌고 그 얘기가 하면 안 되지. 너는 너무 예민하다. 넌 그거 병견 아니냐? 그렇게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문제를 말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처럼 되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촉축이 됩니다. 그 와중에 이민 문제도 겹치면은 더 복잡해져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 욕하고 싶은 거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준비 없이 늘어난다는 부담이 현장으로 떨어지는 구조예요. 학교 대기, 병원 대기, 주거 압박, 치안 제감 이게 같이 흔들리면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 지쳐요. 그리고 지친 사람들은 정치를 탓하기 전에 옆 사람 탓하기 쉬워요. 그게 사회를 더 빨리 갈라놓습니다.
여기다가 경찰 예산이 줄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반복되면은 사람들이 결국 결론은 내립니다. 국가가 나를 못 지켜준다. 그걸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이 결론이 늘어나면은 돈 있는 사람은 대비할 수 있어요. 경보 달고 보험 들고 울타리 치고.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맞아요. 그냥 당해요. 그거 스웨덴에서 제가 느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갔을 때는 저는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공기 자체가 달라거든요. 한국 저차권은요, 사실 너무 단순하거든요. 밤에 걷는데 내 어깨가 내려가요. 스웨덴에서는 밤이 조용하면 더 무서운데 한국 밤이 사람 있고 불 있고 편의점 열려 있고 택시 계속 지나가요. 그 살아있음이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건이 아까 말한 거예요. 아이폰 꺼내고 지도 켜고 두리번거리면서 길 찾는 장면. 스웨덴에서는 그 순간부터 표적이 됐는데 한국에서는 표적이 아니라 손님이 돼요. 완전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는데도 눈빛이 달라요. 노리는 눈이 아니라 진짜 도와주려는 눈이 많아요. 어디 찾으세요? 거기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저쪽으로 가시면 그 카페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요. 이게 단순히 친절이 아니라 사회가 내 몸에 주는 메시지였어요. 지금은 안전하다. 지금은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이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새벽 3시인데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비틀비틀 걷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길가에서 앉고 어떤 사람은 택시 기다리다가 졸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누워있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스웨덴에서는 30분이면 끝나요. 물건이든 모든 게 그냥 사라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본 건 정반대입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물건을 정리해 놓고 가요. 가방은 머리 쪽으로, 휴대폰은 가방 안으로, 지갑이 보이면은 안 보이게 딱 해놓고 그냥 가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진짜 멈춰섰습니다. 좋은 의미로 이게는 나라냐? 나왔어요. 왜냐면 이런 장면은 외국에서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공기가 이미 더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와주면은 내가 위험해질까봐 걱정돼서 그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카메라 얘기요.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카메라 되게 좋았잖아요. 이건 진짜 차이가 커요. 스웨덴에서는 누가 내 카메라 보고 다가오면은 저는 그냥 자동으로 계산부터 합니다. 가격을 받나? 가까이 오면은 뭐 잡고 뛰나? 근데 한국에서는 어떤 아저씨가 다가와서 사진 취미세요? 좋은 거 쓰시네요? 그 순간 내 몸이 먼저 긴장했다가 머리가 뒤늦게 풀리죠. 아, 이 사람은 내 걸 배설해 온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건 몇 번 겪으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사람을 믿게 돼요. 아니면 카페에서 노트북 두고 화장실 가는 장면, 지갑 테이블에서 잠깐 올려놓는 장면. 한국 안에서는 원래 그러지로 보일 수도 있는데 한국 밖으로 나가면은 그거 얼마나 높은 기준인지 바로 느껴져요. 그래서 호주로 왔을 때 저는 바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죽어있더니 반사신경이 다시 살아있는 순간이 있어요. 카페에서 가방을 의자에서 걸어놓고 화장실 가려고 그랬는데 옆에 테이블 사람이 조용히 말해요. 야, 여기서 그러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제가 확 때려앉았습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지. 그날부터 내 몸이 다시 계산을 시작해요. 가방을 어디에 들지, 돈을 언제 꺼낼지, 밤에 어떤 길로 갈지. 여러분, 이게 진짜 비건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호주가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호주는 좋은 점도 진짜 많거든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기분값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변에서 들리는 사건들도 달라요. 차 유리 깨졌다, 가방 돌렸다, 자전거 없어졌다, 뭐 택배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약간 희귀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또 이런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회가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일 화났던 장면으로 갑니다. 여기 채널에서 얘기 많이 했지만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 욕하는 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감시사회, 한국은 자유 없어, 한국은 다 눈치 봐, 한국은 너무 빡세. 저도 한국의 힘든 부분이 압니다.
경쟁, 속도, 스트레스 그게 모르는 척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작 제일 많이 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의 안전이거든요. 새벽에 돌아다니고 폰 꺼내서 지도 보고 지하철에서 졸고 술 마시고 집 가고 그걸 누리면서 입으로 한국을 깎아내려요. 저는 그게 비겁게 느껴질 때가 진짜 많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같이 밥 먹던 유럽 친구가 술 먹고 이러더라고요. 한국은 사람들 다 로봇 같다. 다 똑같다. 다 눈치만 봐.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너 이제 새벽에 한강 갔다 왔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새벽에 강변에 걸어도 아무 일 없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에서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너네 나라에서 새벽에 강변에 걸어갈 때 그렇게 변했냐고요? 그 친구가 표정이 멈췄어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너 지금 한국이 만들어 놓은 안전한 무대 위에서 한국을 욕하고 있는 거라고. 무대 바뀌면은 그 말부터 못한다고요.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외국에서는 한국 같은 자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지연 듣다 수준이 아니라 지연 질서 기본 신뢰가 생활의 기본값으로 갈린 조합이 진짜 드물어요. 그리고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 유지비를 내면서 유지되는 겁니다. 줄 서는 거, 남의 거 안 건드리는 거, 모르는 사람을 굳이 해치지 않은 거, 작은 배려를 습관처럼 하는 거, 이런 게 다 쌓여서 그 밤 공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원래 안전하잖아 라는 말을 들으면은 저는 솔직히 좀 무서워집니다. 원래가 아니라 지켜진 거고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스웨덴도 예전에는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안전해. 근데 지금은 그 말보다 요즘 사람들은 못 믿어가 너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스웨덴 친구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하면서 산다. 그 한 줄이요. 저를 진짜 멈추게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정반을 느꼈거든요. 밤 걸어갈 수 있는 거, 술 마시고 집에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길에서 잠든 사람이 있어도 주변이 먼저 위험이 되지 않다는 거, 있어 보이는 것도 결국 돈으로 겨우 흉내내는 수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예요. 한국이 지금 가진 이 공기, 이 신뢰, 이 밤의 자유 제발 원래 그러지로 넘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는 스웨덴 사람인데 지금 한국이 부럽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질투까지 납니다. 그래서 더 말하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한국 같은 자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절대 가볍게 보지 말아주세요.